욕심 없는 한량 아들이라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제가 정말 꾸준히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한량 아들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욕심 없는 한량 아들이라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제가 정말 꾸준히 시켰습니다. 네.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는 한글책 읽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7살, 1학년, 2학년까지 읽기 독립이 좀 늦어가지고 제가 읽어줬어요. 네, 하루에 1시간 책 읽어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30분 정도 혼자 읽을 수 있을 때는 아이가 30분 읽고 그리고 제가 30분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시간씩, 지금은 이제 1시간, 2시간도 혼자 읽습니다. 자, 이 한글책 읽기를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욕심이 없고 한량이 되어도 이거는 하게 했습니다. 네. 억지로 막 한글책 읽어야 돼, 읽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준비가 되어서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충분히 읽어줬어요. 정말 재미있게,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책은 항상 아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열심히 구해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아이가 다른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거 다니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시간이 없고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글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 있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과학학원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아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글책을 재미있게 읽는 습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째, 한글책. 자, 두 번째 제가 포기하지 않은 거. 연산 매일 하기. 제가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약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고 아직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은 맞는데 마치 7살 같은 느낌? 아직까지 유치원, 그러니까 학습을 할 준비가 안 된 아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되고 이제 조금 학습을 해도 될 만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아이는 다 다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니다, 7살 때 소마셈 있잖아요. 그 연산 문제집. 그거 하루에 1장씩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재밌다고 3장씩 했어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처럼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누나랑 비교해서 안 되니까 얘를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넌 너무 안 되니까 더 많이 시켜야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도 아니에요. 튕겨나가요. 더 포기하게 돼요. 적당히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켜야 되는 것만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버겁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게 버거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연산을 매일 하는 거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하는 분량으로 매일매일 반드시 하겠어요. 일요일은 쉬고. 자, 세 번째. 한글책 나왔고 연산 나왔으니 이제 영어가 나오겠지? 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매일 하게 한 거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5살 때부터 제가 저번에 이제 축구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5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죠. 주 1회. 이거를 초2, 초3까지 했었어요. 농구를 초3부터 주 1회를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기도를 2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태권도를 지금 현재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영어랑 수학 매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특히 전 영어 강사 출신이고 잠수의 영어에 굉장히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의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은 거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매일 꼭 시킨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을 하기는 해요. 시키긴 시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내려놓고 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껏 시키지 않아요. 못하니까. 그걸 해내는 게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는 그냥 흘려듣기만 주구장창 했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은 수학 문제집 한 권을 그 학기에 끝낸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초3부터 이제 영어를 좀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하루에 30분 이상 읽은 거는 최근이에요.
그리고 집중 듣기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듣기는 그래도 30분 이상? 그래도 좀 한지 좀 됐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방학이잖아요. 집중 듣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거의 1시간씩. 수학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조금 제대로 했는데, 그러나 제가 매일 반드시 시킨 건 아닙니다. 영어랑 수학은. 그래서 이제 수학은 최상위 S도 최근 했고요. 그리고 오답하는 것도 최근 했고요. 4학년부터. 오답 고치는 걸 너무 싫어하면 굳이 안 시켰어요. 예. 그리고 뭐 심화 문제집 못하겠으면 안 시켜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시켰어요. 최상위 S는 본인이 최상이라는 글자 들어간 문제집을 하고 싶어 해서 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시켰어요. 하라고 권유했어요, 계속. 그래서 잘하면, 그러니까 많이 한 날, 그러니까 많이라고 해봤자 3장? 두세 장? 하면은 정말 저는 폭풍 칭찬을 해주고요. 안 한 날이 부지기수도 많죠. 그런 식으로 영어와 수학은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해도 크게 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포커스 맞추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알게끔, 네, 그 정도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나 위에 말씀드렸던 3가지 반드시 매일 해야 되는 거, 이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4학년 되고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정말 욕심 없고 한량이었었는데 4학년 되더니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마 엄마랑 누나가 막 맨날 미라클 모닝 막 하고 열심히 신나게 이제 막 하는 거를 아마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지나면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 더 이상 한량 아들이 아닌 아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살짝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나름 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들처럼 욕심이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멍하면서 시간 보내고, 이런 아들 같은 경우, 아들이든 딸이든, 예,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두 부류의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뜻은 그렇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맡기는 거죠. 보내버리는 거죠. 학원이나 뭐 이제 가외 선생님이라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는 정말로 포기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라기보다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놀아라. 그래, 그냥 행복하게 크면 돼.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한 5학년쯤에 이제 뭔가 자기도 하고 싶어진 거야. 근데 너무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을 하고 싶은데 5학년 되면 이제 약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덧셈 뺄셈도 제대로 안 되는 거지. 두세 자릿수, 예를 들어 뭐 그건 너무 심했나? 나눗셈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약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은 기본으로. 또는 아이가 뭔가 이제 하고자 하는데, 공부를 난 좀 열심히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문해력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글책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한글책을 아이가 싫어하면 엄마가 재미있게 읽어주면 돼요.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아주 쉬운 책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부류는 좀 방임하는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부류의 생각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욕심도 없고 한량이야. 그래서 안 해. 안 하면 더 못하게 돼.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애일수록 더 많이 시켜야 돼. 그래서 막 과외 학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애가 질려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화불량, 우리 소화 못 시키는데 막 밀어 넣으면은 결국 어떻게 다 토해내요. 아니면 무슨 사단이 나. 체하면 얼마나 기분 안 좋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방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너무 주입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 그 정도만 하는 거를 정말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엄마도 아이도 행복해요. 관계가 좋아요. 중요한 건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맡겨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시킨다거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약간
막 너무 많이 시키는 거는 제 생각에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키는 것도, 그리고 너무 방임해버리는 것도,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나요? 저는 진짜 엄마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믿어주고. 저희 부부는요,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대기만성형이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아들은 좀 천천히, 그러나 아주 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모든 힘든 한량 아들들의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